네, 안녕하세요. 선우익입니다. 오늘은 이제 금요일, 이제 한 주가 마무리됐습니다. 다들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원달러 환율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 제가 달러에 전 재산을 투자한다는, 그렇게 전 재산을 달러로 모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대략 이제 원달러 환율이 한 136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불과 이제 그리고 그 이후 저번 주만 해도 1480원을 돌파하고 나서 결국에는 이틀 만에 1430원대로 환율이 내려왔습니다. 일단은 왜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나 생각을 해보면 국민연금의 대규모 달러 자산을 환해지로 그냥 바꿔버린 건데, 쉽게 말하면 달러 자산을 팔고 원화 자산으로 바꾼 겁니다. 그동안 이제 뭐 원달러 환율을 서학개미 탓으로 돌리고 기업들에게 뭐 달러를 내놔라, 이제 말만 정중하게 했지만 이런 발언을 구두 개입으로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먹히지 않았고, 결국에는 환율이 1,500원이 되기 전에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는 건 맞죠.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지는 않지만 생각을 좀 깊게 해보면 환율이 이제 1480원에서 1430원까지의 하락이 대략 50원이 내려간 것인데, 물론 뭐 지금 1444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간을 생각해보면 단기 급락으로 사실 주체를 보면 국민연금 단독이라기보다는 외환당국이나 이제 기재부와 한국은행 그리고 이제 국책은행이 함께 움직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국 외환시장 규모를 봤을 때 외환시장의 하루 거래량이 대략 한 300에서 400억 달러라고 하면 이 중에 이제 실수요도 있을 거고, 그렇게 수출입 관련한 어떤 기업들, 이제 회사들의 어떤 그런 움직임들, 그리고 투기 해지 거래를 생각해 볼 때 50원이 움직이려면 수십억 달러 매도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최소 수백억 달러 규모의 방향성 변화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사례를 기준으로 보면은 10원 정도가 움직일 때 통상 30에서 50억 달러 수준의 수급 변화가 필요합니다. 50원이면 단순 계산으로 150에서 250억 달러 규모의 누적 압력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 금액은 연간 대미 투자 200억을 해야 하는 돈과 맞먹는 수치잖아요. 그렇게 오늘 이렇게 환율이 하락하면서 댓글로 또 환율에 대한 생각을 여쭤보신 분이 있는데, 사실 저는 20년대 이제 2020년부터 달러를 계속 사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1,100원 정도에서 움직였는데 달러가 상승할 때마다 너무 비싸다 이제 과열이다, 그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때마다 어느 정도 국가의 어떤 개입이나 뭐 다시 내려가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1,200원, 1,300원, 1,400원까지 온 게 지금입니다. 저는 지금 원달러 환율 급락에도 계속 달러를 모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구조적으로 달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뭐 생각해보면 올해만 놓고 봤을 때 달러가 전체 나라, 이제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나라들과 대비했을 때 거의 20%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이 수치가 최대 최악의 하락률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올해는 달러 인덱스가 90까지 깨고 내려가나 했지만 뭐 그러지는 않고 있죠. 다시 이제 반등을 했으니까. 그럼에도 이제 원달러 환율은 이에 동조하지 않았고 1,500원까지 올라가려는 움직임이었잖아요. 그렇게 지금 단기적인 개입은 절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올해 초만 하더라도 달러는 끝났다, 이제 아무도 안 산다, 이제 달러는 쓰레기다 등등 국제적으로 까였는데, 사람들이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면 달러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달러 투자할 타이밍은 또 지났다라고 말하지만, 근데 확실한 거는 달러는 투자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미래의 생존을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통화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렇게 환율이라는 지표를 너무 단순하게 보면 먼 미래에는 정말 후회할 일이라는 거죠. 일단 대만과 일본을 생각해 보면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대만은 당국의 개입으로 인위적으로 자국 통화를 절하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어요. 그렇게 국가와 기업 입장에서는 환율이 올라가면은 물론 피해도 있지만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인데, 수출 기업들이 많잖아요. 동아시아 제조업 국가들을 보면은 환율이 높아지면은 그렇게 벌어오는 달러 가치가 높기 때문에 부유해집니다. 국가와 기업들은 부유해지는 반면에 근데 국민들은 점점 가난해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럼 20년 전 일본과 대만 사람들 중에 달러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오늘날 가난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상 유지를 했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이제 자산과 월급이 반토막이 나버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지금 뭐 우리나라도 당국의 개입으로 원달러 환율이 계속 내려간다고 겁을 먹는다면 미래에는 똑같이 후회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환율 하락 상황은 반드시 달러 약세를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인위적으로 눌린 구간이라는 생각이고요. 이론적으로 환율이 사실 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맞지만 현실의 원달러 환율은 완전한 자유시장 가격이 아니에요. 특히 한국처럼 수출 비중이 높고 외환 보유액이 많은 국가는 환율에 적극적으로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하니까 지금 상황이 지속적으로 환율 1,500원까지 급등을 할 때 뭔가 국민적인 정서가 굉장히 급격히 안 좋아지는 것들을 정부에서도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렇게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물가와 금융 불안 우려시 개입을 하게 되고, 또 만약에 환율이 급락할 때도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개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환율이 항상 정책적 상한과 하한 사이에서 움직이고요. 어쨌거나 급격한 하락 구간은 펀더멘탈이 아니라 정책이 만든 가격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환율 하락 구간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을 살펴보면은 역사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단기간에 급락할 때마다 반복되는 장면이 항상 있습니다. 이제 고점을 찍었다는 언론 기사, 또 달러는 위험하다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의 달러 매도와 그러나 기관의 조용한 달러를 매집하는 이 패턴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환율이 단기적으로는 심리와 정책,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구조와 흐름을 따르고, 개인은 단기 심리에 반응을 하고 장기 자본은 구조를 봅니다. 일단 펀더멘탈적인 근본적인 이유로 돌아와서 한국 원화는 구조적으로 강해지기가 어렵습니다. 달러 투자를 생각할 때 원화는 장기적으로 강세 통화가 되기 어렵다는 접근으로 하시면 지금 하락은 뭐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유는 한국 자체가 자원을 수입하는 국가이기도 하고, 에너지나 원자재를 달러로 결제를 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수출 의존형 경제인 거죠. 그렇게 또 대미 투자가 연간 200억, 총 10년 동안 2천억 달러를 앞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하니까 앞으로 달러가 부족해질 상황이 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냥 간단하게 수요와 공급 법칙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달러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구조에서 원화는 위기 때마다 약해지는 통화가 맞고요. 반대로 달러는 글로벌 위기에서 항상 피난처 역할을 해왔으니까 환율이 내려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 구조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한 달러 투자의 본질은 수익이 아니라 방어입니다. 달러 투자를 단순히 환차익으로만 본다면 판단이 왜곡되고요. 달러의 핵심 가치는 수익률이 아니라 방어력이라는 거죠. 그렇게 글로벌 금융위기나 지정학적 리스크, 또 자산시장의 급락 등 이 모든 순간에 달러는 다른 자산과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여왔고, 앞으로도 스마일 달러는 분명히 작용할 겁니다. 즉 달러는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균형추라는 거고, 환율이 높을 때는 이 균형추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환율이 낮을수록 본래의 역할이 드러납니다. 지금의 심리 상태를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환율이 1480원일 때보다 1430원일 때 달러를 더 불안해하는데, 이유는 그냥 단순합니다. 더 떨어질 것 같고 괜히 고점에 물릴까봐 무섭고, 그러나 이제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판단은 공포가 아니라 안도라는 거죠. 환율이 높을 때의 공포는 오히려 위험을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라면, 반대로 하락 후의 안도는 경계를 풀게 만듭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율이 급등한 뒤 조정된 구간이 오히려 리스크 대비 진입 비용이 낮은 시점이 될 거고요. 어쨌거나 정책 개입은 잠깐 속도를 늦출 수 있지만 거대한 항공모함의 방향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이 환율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영향은 속도 조절에 가깝지 방향 전환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구조가 달러 강세라면 하락은 일시적이고, 구조가 원화 강세라면 개입이 없어도 하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글로벌 환경은 달러 기축 통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AI 패권의 장벽을 쌓아가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미국채 수요를 두둑히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죠. 글로벌 부채 증가가 각 중앙은행, 국가마다 상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달러가 약해지면 다른 국가 통화들은 더 부채로 인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지정학적 불확실성인 상존을 한다는 점에서 달러의 구조적 수요가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고, 이번에 환율 급락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 달러 투자는 환율 베팅이라기보다는 글로벌 자산에 대한 접근 비용이 낮아진 상태로 볼 수가 있고, 즉 환율 하락은 달러에 대한 부정 신호가 아니라 진입 비용 조정 구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는 똑같이 반복되지 않지만 패턴은 반복이 됩니다. 과거 여러 차례 환율 사이클을 보면 공통점이 또 있는데, 급등 이후에 공포 분위기, 그리고 언론이 주목을 하고, 그리고 달러가 조정이 오면 안도하고 다시 관심은 소멸됩니다. 환율이 조정 국면에 들어갔을 때 달러를 멀리했던 사람은 다시 불안이 커질 때 비싼 가격으로 재진입을 하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환율 하락은 경고가 아니라 기회일 수 있다는 거고, 지금 달러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원달러 환율 하락이 단기적으로는 달러 약세처럼 보일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그 하락은 정책에 의해 눌린 결과일 수 있고, 심리가 과도하게 안도한 결과일 수 있고, 장기 리스크를 잊게 만든 착시일 수 있습니다. 달러 투자는 지금 당장 돈을 벌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한 선택이라면, 그렇다면 달러를 지금 준비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달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오늘도 영상에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